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발술, 헤어커트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커트는 말 그대로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지만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컬을 넣고 염색을 잘해도 커트가 엉망이면 전체 스타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커트는 매우 중요한 기초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커트를 통해 만들어가는 헤어 디자인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될까요? 헤어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형태, 질감, 컬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형태는 전체 머리 모양, 즉 실루엣을 뜻하는데 머리를 길게 자를 건지, 짧게 자를 건지, 앞머리를 만들 건지 말 건지 이 모든 게 형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 때는 점, 축, 선, 방향, 모양, 시술 각도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데 형태에 따라 커트의 기본형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솔리드형, 무겁고 딱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그레듀에이션형은 점점 층이 쌓이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고 세 번째 레이어드형은 가볍고 층이 많아서 생동감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형태는 머리 스타일의 뼈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질감입니다. 질감은 머리카락이 주는 느낌인데 질감 표현은 주로 틴닝, 즉 숯가위를 이용해서 모량을 조절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끈한 질감은 잘린 모발 끝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느낌이고 거친 질감은 모발의 잘린 끝이 뚜렷하게 보이고 질감이 살아있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혼합형 질감은 매끈함과 거침이 섞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트의 세 번째 요소는 컬러입니다. 염색을 통해 머리색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나 질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컬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컬러는 묵직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고 밝은 컬러는 가볍고 생기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형태는 머리의 모양, 질감은 머리의 느낌, 컬러는 분위기와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헤어커트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트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 웨트 커트, 말 그대로 머리를 물에 적셔서 자르는 겁니다. 이건 두피나 모발 손상이 거의 없고 커트라인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면도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모발 보호를 위해 웨트 커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머리카락이 젖어 있어 두발이 얇아 보이기 때문에 형태가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이 커트는 모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 자르는 겁니다. 주로 웨이브펌이 다 나온 상태에서 모양을 정리하거나 손상모처럼 예민한 머리를 자를 때 혹은 머리 길이에 큰 변화 없이 질감만 다듬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엔 좋지만 커트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정교한 작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트나 스트로크 커트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커트 스타일에도 드라이 컷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도구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 레이저 커트, 면도칼로 커트하는 방식인데 이건 반드시 웨트 커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머리에서 면도칼을 쓰면 모발이 너무 상하고 뜯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젖은 상태에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레이저 커트의 장점은 머리끝이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감을 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두 번째 가위 커트. 가위는 웨트 커트든 드라이 커트든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트의 기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형 커트든 질감 처리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은 헤어 커트에 필요한 도구가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도구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헤어 커트의 전반적인 순서, 아주 기본이면서도 실무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흐름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6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취향과 원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무조건 자르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술 준비 단계, 앞장을 착용하고 시술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과 편의를 위한 기본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클리퍼를 활용한 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발형이나 짧은 헤어스타일에서는 클리퍼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빗과 가위를 이용한 커트가 진행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형태를 조정하고 디자인을 다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깎기와 잔털 제거 단계입니다. 귀 주변, 목덜미 등 섬세하게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발을 털어내고 앞장을 제거하는 단계인데 스펀지나 솔로 깨끗하게 잔여하는 모발을 정리하고 클로스, 앞장을 벗기며 시술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발시 유의사항으로는 고객의 얼굴형, 두부와 두상의 형태 등을 살피고 고객의 가마, 즉 카우릭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후두부부터 조발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시술 위치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부의 구분입니다. 먼저 헤어 커팅, 펌을 하기 전 구역을 나눕니다. 여기서 섹션, 블로킹이 등장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섹션은 조금 더 큰 개념, 블로킹은 섹션보다는 조금 더 작은 구역의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구역을 나누면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아닌 하나의 지점으로 두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미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각 구역을 이렇게 부르자 하고 약속한 게 두부의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이어 포인트, 백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로 나눠지는데 각 포인트를 위치별로 기억하시는 게 앞으로 이용을 배우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을 이어서 선을 하나 만들면 구분선이 되는데 센터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나눈 선을 정중선, 이어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를 경유해서 이어 포인트까지 간다면 측중선, 이어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를 경유하여 이어 포인트까지 가면 수평선,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측중선까지를 측두선, 양쪽 사이드 코너 포인트를 연결한 두부의 전면부를 페이스라인, 양쪽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연결한 것을 목 뒷선, 네이프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어 포인트와 네이프 사이드를 연결하는 목 옆선, 이어 백라인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구분선 역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용을 배우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커트의 기초 이론입니다. 먼저 커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선과 파트가 되겠습니다. 선은 간단하게 말해 길이의 패턴이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의 경사가 크면, 즉 기울기가 크면 머리 길이 차이가 많이 나겠고 반대로 경사가 작으면 길이 차이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선은 커트 디자인의 큰 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 선이라는 것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섹션 내에서 파트를 나누게 되는데 수평, 수직, 전대각, 후대각, 볼록, 오목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 작업이 정확해야 세밀한 커트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분배라는 개념을 알아보면 분배는 파팅에 따라 모발이 빗질되며 나뉘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어느 방향으로 당겨서 자르느냐가 바로 분배인데 크게 자연 분배, 직각 분배, 변이 분배, 방향 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분배 방식은 머리의 형태와 커트 라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실전에서 편하게 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술각은 빗질을 통해 모발이 두상으로부터 떠올려 들려지는 각도를 말하는데 크게 나누면 고정 시술각으로도 불리는 자연 시술각, 이동 시술각이라고 불리는 일반 시술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연 시술각은 모발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방향을 0도로 고정하여 각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일반 시술각은
각 두상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영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오른쪽 위에 링크 카드를 클릭하셔서 10분쯤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영상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커트의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스란 커트를 위해 모발을 잡았을 때 그 모발의 당김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발을 어느 방향으로 빗어놓고 자르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베이스 방향에 따라 모발의 길이와 형태, 또 형태를 만드는 선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트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잡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온 더 베이스, 패널의 중심에서 90도 각도로 직각이 되도록 잡는 방식입니다. 주로 모든 부분을 동일한 길이로 커트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고, 사이드 베이스, 한쪽 방향으로 90도가 되도록 모아 잡는 방법입니다. 모양을 좁히거나 모발 길이를 점점 짧게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전대각, 후대각 형태의 커팅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프 더 베이스, 말 그대로 베이스를 기준에서 벗어나게 바깥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이 당기느냐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극적인 디자인 변화가 필요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리베이스, 중심과 한쪽 방향 사이점에서 적당히 모아 잡는 방식입니다. 길이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정확한 커트 길이와 형태 표현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커트에서 자주 쓰이는 커트 기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간깎기는 빗으로 모발을 빗어 정리한 뒤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서 그 사이에 나오는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방식입니다. 다음 거칠게 깎기, 이 기법은 정확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커트가 아니라 모발이 많이 자라 있거나 양이 많을 때 대략적인 길이로 한번 쳐내는, 잘라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오랜만에 방문해서 머리가 많이 길어진 경우 스타일링 전에 먼저 길이를 크게 잘라내는 1차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형 스타일처럼 짧은 머리에 기본 기장 정리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떠올려 깎기, 이 기법은 빗으로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빗살 밖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일직선으로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모발의 길이가 4cm 이상 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숱이 많거나 뭉친 부위를 정리할 때, 특히 틴닝 가위를 활용하여 가볍게 정리할 때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거칠게 깎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속 깎기, 이 방법은 빗을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면서 가위나 클리퍼를 연속적으로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모발 길이가 4cm 미만이 짧은 머리에 사용되며 헤어라인이나 네이프에서 빗과 가위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며 커트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머리에서 기장 차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려깎기, 이 기법은 말 그대로 빗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곡선을 따라 커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귀 주변이나 목 뒤쪽 혹은 헤어라인이 곡선을 그리는 부위에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자 할 때 빗을 돌리며 모양을 따라 커트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귀 주변이나 이어 포인트 부위 또는 축두부의 발제선 라인과 연결되는 상단부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 떠올려 깎기와 연속 깎기는 얼추 빗 사이에 삐져나오는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의미는 똑같지만 떠올려 깎기는 빗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연속 깎기는 빗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잘라진다라는 차이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리밍은 우리가 커트를 마무리하거나 세부적인 정리를 할 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길이를 자르고 난 후에 튀어나온 잔머리를 다듬거나 모발이 뭉친 부분을 정돈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리밍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깎기, 형태와 질감이 완성된 후 마지막으로 클리퍼나 가위를 이용해서 벗어나 있는 모발 또는 손상모를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모발 라인을 정확하게 다듬고 모양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미러 깎기입니다. 포워드 깎기라고도 하는데
가위의 정인날을 손으로 고정하고 가위를 개폐하면서 앞으로 밀어가며 자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직으로 세운 가위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커트를 진행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끌어깎기인데 밀어깎기와는 반대로 손가락 쪽으로 가위를 끌어당기듯 커트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거나 질감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깎기는 이름 그대로 숯을 쳐주는 작업입니다. 두 발 사이를 또 올려서 뭉친 모량을 조절하거나 불필요한 모발을 제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트 후에 너무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찔러깎기입니다. 세워둔 가위를 이용해서 뭉친 모발을 살짝 찔러 넣듯이 깎는 방식인데 일정하지 않은 작은 뭉침을 해소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말로는 포인팅 커트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밀깎기는 아주 세심한 커트가 필요한 네이프나 아웃라인 마무리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커트 마무리 단계에서 짧은 머리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할 때 사용되는 섬세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감 및 형태에 따른 커트에 대한 구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런트 커트는 클럽 커트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모발을 뭉뚱하게 일직선상으로 자르는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모발의 손상이 적고 잘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서 형태를 내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형, 그레듀에이션 커트, 레이어 커트처럼 여러 스타일을 자르는 기본적인 가위질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솔리드형 원랭스 커트입니다. 이 커트는 모든 모발이 하나의 선상에서 동일한 길이로 떨어지게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빗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 빗었을 때 단차 없이 머리카락 끝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차가 없기 때문에 형태가 아주 정돈돼 보이고 무게감은 있지만 질감이 무겁고 움직이는 많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필요한 스타일보다는 정적인 스타일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랭스 커트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스타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솔리드 커트와 달리 이번엔 단차를 활용해서 무게와 층을 표현하는 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커트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에 층을 쌓아낸다 라는 의미인데 위쪽 머리카락이 짧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층층이 쌓인 듯한 고른 습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네이프 라인에서 탑으로 올라갈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면 머리 모양이 가볍고 부드럽게 보이는데 특히 긴 머리에서 무게감을 덜어내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레듀에이션 커트는 레이어 커트보다 반대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위쪽 모발이 길고 아래쪽 모발이 짧아지면서 단차를 아래로 쌓아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테이퍼링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그레듀에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은 잠시 그레듀에이션과 분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레이어보다는 무게감을 주고 원랭스 커트, 솔리드보다는 가벼움을 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슬라이스의 각도, 섹션의 각도를 45도로 들어서 후두부 쪽에 무게감을 주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안정감 있게 표현됩니다. 또한 네이프 부분에서 처음에 0도로 커트한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각도를 크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90도까지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각도 조절이 바로 무게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듀에이션 커트는 질감이 혼합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삼각형이나 반삼각형 형태의 실루엣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벼운 질감의 레이어 커트, 가벼운 질감과 무거움이 동시에 표현되는 그레듀에이션, 무거운 질감의 원랭스, 솔리드 커트, 이 세 가지 커트 기법의 차이를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해두면 커트 디자인을 계획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테이퍼링, 패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퍼링과 패더링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물에 적신 모발을 레이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모발 끝을 가볍게 잘라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뭉뚱해지지 않고
붓끝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커트 기법은 모발 끝선이 너무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흐리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데, 특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원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모발의 무게감을 줄이면서 움직임을 살리고 싶을 때 이 기법을 사용하는데, 무거운 머리를 가볍게, 뻣뻣한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은 레이저의 시작하는 위치,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드 테이퍼는 모발 끝의 3분의 1 지점을 아주 살짝 쳐내는 방식인데, 머리카락이 너무 무겁지 않게 살짝 정리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멀 테이퍼. 이건 보통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가볍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딥 테이퍼. 모발 길이의 3분의 2 지점을 깊게 쳐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느낌을 확실하게 줄이고 싶을 때, 그리고 머리 형태에 극적인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테이퍼링은 무게를 줄이고 움직임을 살리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마무리를 원할 때 쓰는 기법이고, 커트의 마무리감이나 질감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테이퍼링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숱을 쳐내는 위치에 따라 테이퍼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스트로크 커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흔히 R형 곡선 가위라고 불리는 가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퍼링과 비슷하면서도 모발의 길이와 양을 동시에 정돈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가위를 벌린 상태에서 모발을 잡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비스듬하게 빠르게 움직이며 커트하는 방식인데, 이 기법은 모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모발의 가벼운 느낌, 율동감, 볼륨, 방향감, 질감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감각적인 연출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리더링입니다. 이것도 가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스트로크 커트처럼 개폐하지 않고 가위를 벌린 채로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슬쩍슬쩍 움직이면서 숱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슬리더링은 미끄러지듯 커트가 되기 때문에 숱이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틴닝 역할로 사용되기 때문에 뚜렷한 단차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틴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숯가위, 틴닝 가위를 사용하는 건데, 이건 모발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커트나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모량이 많은 부분을 미리 정리하거나 두발의 부피나 방향을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모류를 교정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때는 어떤 부분에 틴닝을 넣을지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모양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커트 길이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커트를 할 때 단순히 스타일뿐만 아니라 모발의 길이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기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발형 이발입니다. 이건 귀에 3분의 2 이상을 덮는 길이를 말하는데, 이어라인이나 네이프 사이드 라인까지 모발이 내려오는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얼굴형이 길거나 턱선이 뾰족하고 마른 느낌을 완화시키고 싶을 때 이 스타일이 주로 사용되는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성 커트나 긴 스타일을 원하는 남성 커트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발형 이발인데, 이건 귀를 3분의 2 미만으로 덮는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단발형 이발, 즉 상고머리인데, 이 부분이 실기에서 과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귀를 거의 덮지 않고 높게 깎은 스타일인데, 이어라인이나 네이프 라인을 기준으로 1cm 미만 정도로 굉장히 짧게 자르는 겁니다. 네이프 라인과 상단부에 연결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하상구와 중상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짧은 단발형, 흔히 스포츠형이나 브로스형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 역시 실기 과제로 출제되는 둥근형에 해당되며
공부해야 할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모량이 적거나 짧은 스타일일수록 머리 형태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질감 처리보다는 정확한 형태선과 무게선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커트 순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거칠게 깎기,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의 스포츠형 커트는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커트가 다 마무리되기 전 더 깔끔한 형태선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에 첨가분을 발라 요철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정 커트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수정보다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 거칠게 커트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상구와 중상구와는 다르게 거칠게 깎기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실기 과제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정부의 형태에 따른 구분도 짚고 넘어갈 건데, 먼저 둥근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특징 없이 둥글게 마무리된 스타일입니다. 삼각형 이발은 다른 말로 모이칸 커트라고도 하는데, 중앙의 모발을 살리고 양옆을 짧게 자른 형태입니다. 반대로 사각형 이발은 스퀘어 커트라고도 불리는데 윗부분을 평평하게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각형 스타일은 테이퍼링을 거의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선, 즉 아웃라인의 형태에 따른 구분인데, 테이퍼드 아웃라인은 말 그대로 주변 모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자라나도 경계가 크게 티나지 않아서 유지가 깔끔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블런트 아웃라인은 인위적으로 깔끔한 선을 딱 만들어내는 스타일인데, 자를 땐 정말 선명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모발이 자라나면 그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길어날 때 지저분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응용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발술이라고 해서 기본 커트 기법과 형태 구분에 대해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단어는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커트의 기법의 정의, 차이점, 블런트 커트와 테이퍼링의 특징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런트 커트는 선명하고 깔끔한 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테이퍼링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흐름, 즉 붓끝처럼 가볍게 흐르는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트리밍 기법이나 스트로크 컷, 슬리더링, 틴닝 같은 질감 처리 기법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단어만 외우지 말고 이미지와 함께 기법의 목적과 결과까지도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트 길이에 따른 이발 형태도 장발, 중발, 단발로 나눠지는 기준과 특징, 그리고 특히나 하상구와 중상구, 둥근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과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이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외우는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리하고 이해하는 공부는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건데, 이번 강의도 그렇고 다음 강의에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사로 가는 길, 저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품격 있는 이용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